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김정은이 쌀은 됐고 개성공단을 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지난 4일과 9일 연거푸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군사훈련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북한이 남한에 거친 말로 공격도 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남북 장성급 회담의 북측 대변인인데요. 조선중앙통신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이번 훈련은 그러니까 북한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영해권 안에서 진행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시비거리가 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남측 국방부를 향해서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 할 짓은 다 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박을 찌어대고 있으니 얼굴에 철갑면을 쓰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 역시 중불나게 나서서 가시 박힌 소리를 한다라고 가세를 했습니다. 이 외무성 대변인 말한 중불이라는 게 뭐냐? 이 북한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당치 않은 일에 참견하는 것이 주제넘다. 이런 의미라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일에 지나치게 참견한다 하는 그 오지랖 넓은 할 때 오지랖과 유사한 말입니다. 북한은 12일에도 대남 선전 매체 메아리에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 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 흐름이 엄중한 난관에 부닥친 오늘 북남선언 이행을 위한 과감한 실천 행동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절실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시시껄렁한 물물거리나 인적 교류 같은 것으로 역사적인 북남선언 이행을 굼때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시껄껄한 물물거리란 뭡니까? 식량 지원한다, 한다. 그러면서 인적 교류, 남북 간에 대화를 하겠다. 이런 짓 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매체는 또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면서 공허한 말칠이나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북남 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려는 결의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면서 우리 결의의 요구와도 너무나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 관계의 큰 전진이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고 동족에 대한 예의가 없는 도리도 없는 행위다. 이렇게 공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식량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식량 지원을 기여를 해가지고 남북 간의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냉소를 보내면서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으로 생색내려고 그러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이 북한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뭘까요? 이게 뭐냐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라는 겁니다. 바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남북 협력 사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죠. 조선의 오늘이 12일 날 그랬습니다.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남조선 당국은 제재의 틀 안에서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고위 당국자들을 연이어 미국에 보내어 공업지구에 대한 제재 면제를 떠들어대고 있다. 그렇지만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냐면서 외세에게 협력 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메아리도 13일 날 북남 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개인 논평을 냈는데 여기서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가 박근혜에 의해서 폐쇄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명백한 사실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 세력의 눈치나 보면서 계속 늦잡고 있으니 이를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단순한 식량 지원이 아니고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간 교류를 즉각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를 압박하기 위해서 순전히 이제 남한을 겨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미국과 인연을 끊고 우리 눈치를 보라. 이런 사인이죠. 조너슨 맥도웰 하버드대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 공격에 대한 북한의 방어적 보복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데 네이선 헌트도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미국과 일본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는 위협이 된다 그랬어요. 특히 능력과 정밀도에서 정말 한국의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요구, 다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 즉각 재개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남한에 대한 공격을 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대남 협박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대놓고 남한을 협박하고 위협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식량 지원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대화의 문도 열어보겠다 하는 그런 심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북한이 식량 지원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식량 지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식량 지원을 해주고도 뺨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 대화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반응도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빠진 셈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미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면담에 면담을 거듭했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향한 부푼 꿈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와이타임스 단독 보도입니다. 스티븐 미건 특별대표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 대북 제재 해제인데 식량 지원을 해봤자 남북 관계라든지 미북 관계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스티븐 비건이 거론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난 셈이죠. 자, 이 미국에서 식량 지원을 반대하니까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데 야당과 국민과 뭐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을 조금 뺀 것은 바로 미국 당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와이타임스 단독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미국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헛발질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헛발질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4일과 9일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신뢰를 저버린 게 아니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걸 우리 이제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자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분명히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미국 외교 안보 라인에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김정은의 전술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번 도발 카드를 통해서 노리는 게 뭡니까? 미국이 겁을 먹고 먼저 대북 대화 카드를 내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빅딜 카드를 접고 북한과 다시 협상하자. 그래서 단계적 비핵화를 이야기해보자. 뭐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김정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김정은을 신뢰한다라는 말의 메시지는 진짜 신뢰한다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키하겠다, 개의치 않겠다, 뭐 이런 의미를 던져주는 겁니다. 사실 김정은이 마음 먹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도 신형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를 했는데 미국이 좀 움찔하면서 겁을 먹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다는 듯이 고개 돌리면서 그래도 김정은을 신뢰한다 그러면 김정은 손에 힘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빅딜 아닌 미북 대화를 기대했던 김정은에게는 좌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의미를 읽지 못하고 미북 대화의 카드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남북 대화도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청와대나 한국 언론의 현실 인식 수준이 천박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가?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가? 폼페이오 장관이 또 대모치를 했습니다. 대북 정책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 정책, 특별히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대모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밤에 캘리포니아주 비버리 홀스에서 열린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40주년 축하 행사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과거 시도했던 것과 이뤘던 합의들은 단지 더 많은 북핵과 미국의 외교적 실패를 낳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대북 외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대북 외교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북핵 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적 대북 압박 공조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안에 쫓겨가지고 대북 제재 문제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한 의미가 일거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미국 이런 태도에 김정은은 아마 답답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화를 낸 척 했는데 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답답하겠죠. 그렇다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단거리가 아닌 일본 영해를 넘어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볼 생각을 한번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거리가 아니라 일본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북한이 스스로 마지막 길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군사적 압박이라는 더 큰 카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게 되면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으로부터 지금 태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이냐 미국이냐, 김정은이냐 트럼프냐, 지금 양자 태길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가지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순리로 풀어가면 되죠. 포퓰리즘 정권의 특성은 순리대로 풀지 않고 이를 돌파하려고 무리한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문재인 청와대가 대북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전략적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의 동맹 차원에서 적극적 조율을 하면서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 많은 예측들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니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국민 선동 차원에서 이벤트를 또 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면 한미 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그걸로 문재인 청와대는 진짜 유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대북 정책을 조율해야 될 겁니다. 제발 대국민 선동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시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닥치고 대북 식량 지원을 외치는 한심한 대북 전문가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내쳐야 됩니다. 귀를 닫아야 됩니다. 지금은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할 소리 좀 해가면서 당당해져야 됩니다. 북한의 협박에 고개를 숙이면 정말 남쪽 정부는 김정은에게 코를 꿰게 됩니다. 허수아비 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고를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정은의 적반하장 점점 심해지는데요. 문재인 정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두고 봅시다. 쌀지온 호들갑 떨지 말라고 말하는 이 김정은의 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